자, 1번 선택해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바로 카드 먼저 뽑아보도록 하죠. 네, 카드 3장 우선 이렇게 나왔고요. 오늘 주제는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읽어드리는 그 남자가, 그 상대방이 나를 보면 어떤 감정이 드는지, 어떤 감정을 솔직하게 느끼고 있는지. 네, 그 오늘 주제는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읽어드리는 그 상대방, 그 남자가 우리 내담자님을 봤을 때 어떤 솔직한 감정이 들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처음 들으셨을 때 마음속에 우리 내담자님마다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을 텐데, 뭐 아직은 우리 내담자님께 다가오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이미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의 이 사람이 너 어떤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의 감정이 궁금해진 그 순간 우리 내담자님 마음 어딘가에는 그 사람과 그 남자와 연결되고 싶어하는 작은 갈망이 피어나고 있다는 것이겠죠. 오늘은 그 감정의 정체를 이 세 장의 타로 카드를 통해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직접 말해주지 않는 속마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나고 있는 우리 내담자님을 향한 그러한 솔직한 감정들을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카드부터 들어가 봅니다. 엠페러, 황제 카드죠. 뭐랄까요? 말하자면 그 사람의 처음 감정, 책임감, 그 어떤 질서 속에 우리 내담자님과의 관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엠페러 카드는 그 사람이 가진, 그 남자가 가진 외적인 태도, 겉으로 보여지는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카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 내담자님을 바라볼 때 단순한 호감 혹은 뭐 어떤 설렘보다는 먼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될까를 고민을 먼저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본인의 그 남자 본인이 느끼는 자신의 감정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먼저 고려해보고 쉽게 그 감정에 휘둘리려고 하지 않는, 뭐랄까 말하자면 좀 단단한 태도, 좀 냉정함을 항상 유지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담자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의 눈빛이 좀 항상 차분하지 않았을까? 항상 차분하고 또 말투가 뭐랄까요? 좀 정제되어 있다고 그래야 되나? 좀 조용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심지어는 우리 내담자님이 그 뭐랄까 그 감정 그 사이를 파고들려고 해도 그 틈조차 내어주지 않는 정말 이렇게 질서정연한 울타리를 쳐두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그 남자는 스스로를 어떤 울타리 안에 조금 가둬두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내담자님이 그 울타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 사람과 같이.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질서, 본인이 설립한 질서 속에서 우리 내담자님을 천천히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뭐 어려우실 수도 있겠는데 계속 말을 이어나가 보자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누군가한테 쉽게 흔들리는 타입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면 그 감정이 본인을 되려 휘어잡을까봐 좀 두려워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우리 내담자님에게도 다가가고 싶으면서도 이 사람을 정말 책임지고 싶다. 지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먼저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단순한 설렘이나 호감보다는 어쩌면 이 사람을 내 옆에 두어도 괜찮을까?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이런 식으로 본인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좀 차갑게 분석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내담자님이 약간의 그분과의 거리감을 좀 느끼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은 무관심의 거리가 아니라 좀 어떤 조심스러움, 좀 더 섬세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태도로부터 나온 거리감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 사람은 지금 조심스럽게 우리 내담자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재정비하는 중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카드 가봅니다. 에이스 오브 컵 카드인데요. 키워드로 먼저 표현해 드리자면 억눌렀던 감정의 시작, 그리고 우리 내담자님으로 인한 어떤 파동이 본인의 감정 속에서 좀 일어나고 있다. 네, 이렇게 표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뭘까요? 앞선 첫 번째 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좀 강인한 내면, 조금 냉정하게 바라보려는 태도, 이런 게 좀 드러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카드 와서는 그 사람의 그러한 단단한 내면 속에서 순수한 감정이 좀 싹이 트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타로 카드에서 컵의 에이스, 에이스 오브 컵은 항상 뭐랄까 좀 감정의 시작, 감정이 싹 트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카드, 에이스 오브 컵 카드는 특히 예상하지 못한 감정이 터지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 내담자님을 보면서 본인도 모르고 있었던, 본인도 인지하지 못했던 어떤 따뜻함, 우리 관계 속에 어떤 따뜻함에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문득 우리 내담자님이 혼자 앉아 있는 걸 봤을 때 그 사람은 그 장면을 계속 떠올리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내담자님이 계속 머릿속에 남는다는 거죠. 잔상이. 그래서 막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생각나는 이런 거죠. 말하지 않아도 우리 내담자님의 존재 자체가 그 사람에게 감정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유 없이 우리 내담자님에게 끌리고 우리 내담자님 한마디 한마디에 본인의 기분이 좌우되고 우리 내담자님께서 웃는 날에는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뭐 이런 거죠. 뭐 반대로 보자면 우리 내담자님이 약간 지치고 힘드실 때는 본인도 기분이 좀 다운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본인이 정말 의도해서 내가 느끼고 싶어서 느끼는 감정은 아니고요. 의도돼서 느끼고 싶어서 느끼는 호감은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의 이성은 여전히 좀 고요한 상태는 맞습니다만 본인의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람이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걸까? 얘 좀 은근 신경 쓰이네?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을 본인에게 던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감정이, 뭐랄까, 좀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행동은 아직 우리 내담자님께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이미 내담자님을 본인의 감정의 중심에 두기 시작했다. 그래서 막 비유하자면 마치 막 이렇게 샘물이 터진 좀 우물처럼 그 사람은 우리 내담자님을 향한 감정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카드 가봅니다. 두 번째 카드와 달리 세 번째 카드에서는 약간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 머뭇머뭇하는 그런 양상이 보이는데요. 한번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우선 키워드로 먼저 표현드리자면 감정 뒤에 숨은 어떤 정지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침묵,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이 카드가 의미하는 바로서는 본인의 그 사람의 감정이 점점, 우리 내담자님을 향한 감정이 점점 커지는 순간 본인 스스로 그 흐름을 끊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내면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저 생각하는 상태이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멈춰설까요? 나를 좋아하는 감정은 그렇게 많이 느끼면서 왜 갑자기 멈춰서는가? 추측해보건대 그 사람은 아마 지금의 관계가, 우리 내담자님의 관계가
우리 내담자님과의 관계가 바뀌는 것을 좀 두려워하고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려는 그 순간, 지금 우리 이 안정적인 관계의 거리, 혹은 어떤 흐름, 호흡, 이런 게 좀 깨질 것 같아서, 혹은 그 감정 자체를 인정해버리게 되면 본인이 가진, 뭐랄까요, 좀 스스로의 통제력을 잃을까봐 좀 두려운 마음도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은 우리 내담자님을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스스로도 알고 있는데 그 감정에 책임지려는 마음이 동시에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감정을 정리한다?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성격 자체가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일에 비단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신중하려고 들 거고, 그것이 나쁜 태도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답답하긴 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이 사람은 우리 내담자님께 쉽게 다가올 수 없다, 쉽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좀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은 본인이 말하는 것보다 그냥 입을 다물고 있겠다를 택하는 쪽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은 결정할 수 없는 상태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의 어떤 조용함, 침묵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심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생각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침묵이 아닐까. 뭐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본인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면은 중간중간 또 말실수할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한테 상처 줄 것도 같으니까 아예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님이 느끼는 어떤 그 사람의 무반응, 좀 무관심함, 뭐 이런 것은 본인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점점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음속에서 이미 여러 번 우리 내담자님에게 말을 걸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여러 번 다가가려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한 후에야 비로소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걸리는 시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길게 봤자 한 2달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리 내담자님께서 그 시간을 잘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어떤 그런 역량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이 3장의 카드를 종합해서 한번 해석해 봅니다. 그 남자는 지금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리고 또 그 감정이 너무나도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관계가 망가질까봐, 흐트러질까봐 두려워서 그저 멈춰서 있는 상태에 가깝다. 그래서 첫 번째 카드부터 우리 내담자님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의 어떤 주저함, 그리고 이어서 내담자님으로 인해 단단했다가 조금 유해지는 그 사람의 내면 상태,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좀 조용히 받아들이고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겠다. 그래서 이 3장은 정말 혼란, 기대, 그리고 정지라는 감정의 흐름을 하나의 궤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우리 내담자님에게 진심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진심이 커질수록 그 사람이 멈추게 된다는 점, 좀 주저하게 된다는 점이 이 사람의, 뭐 말하자면 특징이겠습니다만 답답한 면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단순히 행동이 없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이 정말 강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감정이란 것이 과연 말로서만 전해지는 것일까?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말이 없는 눈빛, 혹은 무심한 듯 건네는 어떤 짧은 인사? 그 속에 오히려 더 많은 감정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남자는 아직 말을 꺼내지는 못했지만 그 속에는 내담자님을 향한 진심이 고요히 머물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카드가 우리 내담자님의 마음에 어떤 의문에 조금이나마 부드러운 해답이 되기를 바라면서 1번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개인 상담 얼마든지 찾아주시면 또 성실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2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카드 먼저 뽑아보도록 하죠. 자, 카드 대상 우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그 사람은, 그 남자는 나를 볼 때 어떤 솔직한 감정을 느낄까? 이게 우리 내담자님이 궁금하신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뭐랄까요? 그 남자의 표정은 항상 좀 일정하고 우리 내담자님께 특별한 호감을 드러낸 적도 좀 드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보통 늘 말보다는 먼저 마음속에서 고요하게 자라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겉으로 표현되지 않은 그 속에서 자라고 있는 진짜 감정의 어떤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뽑은 이 3장의 카드로 그 남자의 감정의 어떤 솔직한 모습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3장 봤을 때 첫인상은 뭐랄까 좀 안정적인 관계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그 속에 감춰진 의외의 긴장과 혼란, 그리고 좀 내면의 갈등까지 품고 있다. 자, 그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씩 세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카드부터 들어가 봅니다. Six of Coins 카드입니다. 그 사람이 느끼는 관계의 균형, 우리 관계의 균형,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좀 혼란? 뭐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Six of Coins 카드는 주고받음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표현하자면 그 남자는 지금 우리 내담자님을 바라보면서 균형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는 만큼, 내가 무언가를 이 사람한테 주는 만큼 이 사람이 그것을 받을까? 이 관계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겉으로는 별다른 감정 없이 좀 담백하게 혼자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속으로는 철저하게 본인의 감정에 무게를 재고 있다. 본인의 감정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울질을 해보고 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카드는 한 사람이 주고 또 반대 사람이 받는 장면을 좀 의미하는데, 이 관계에서 그 사람은 본인이 주는 사람이 될 준비는 되어 있지만 그와 동시에 내가 받는 사람도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 내담자님께서 그 남자에게 주는 관심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고 없어지는 그런 감정인지 그 사람은 아주 천천히 또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내담자님에게는 그 사람이 때때로는 선 긋는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좀 선을 긋고 못되게 굴려고 하는가 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그 선은 우리 내담자님을 밀어내는, 우리 내담자님을 배척하기 위해 긋는 선이 아니라 이 관계에서 본인의 감정이 일방적으로 기울지 않도록, 그러니까 본인이 일방적으로 주는 사람만이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자기방어적인 균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카드 텐 오브 코인즈 카드 이어가 봅니다. 우리 내담자님을 보면서 떠올리는 함께하고 싶은 미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앞선 카드에 비해서 조금 놀라운 카드입니다. 뭐랄까요? 이것은 마치 관계의 완성, 정착, 그리고 어떤 함께하는 미래, 그리고 가치 있는 결말, 뭐 이런 걸 좀 의미하는데, 이것을 다시 말해보자면 그 사람은, 그 남자는 우리 내담자님을 볼 때 단순한 설렘이나 스쳐가는 호감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미래를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 있는 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내담자님께서 가진 태도, 말투,
내지는 세상과 좀 소통하는 방식, 본인이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은, 와, 이 사람이라면 정말 나랑 오래 갈 수도 있겠는걸? 미래를 함께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걸? 이런 좀, 아직은 좀 불확실하지만, 정말 강렬한 인상을 느끼고 있겠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진 않죠. 본인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우리 내담자님과의 가능성, 함께할 가능성을 현실처럼 굉장히 많은 상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대충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래를 대충 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카드가 말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로맨스, 스쳐 지나가는 그냥 하나의 인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생활이 공유되고 본인들이 각자 생각하는 가치가 서로 닮아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우리 내담자님을 볼 때 함께 늙어갈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장난이나 어떤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가고 싶은 안정된 삶 속에서 내담자님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정말 속으로는 정말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려나가고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 모든 것이 겉으로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내담자님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알 방도가 없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쉽게 말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우리 내담자님은 그의 진심을 도무지 알 수 없겠으나 알아두셔야 될 점, 그의 마음 한켠에는 분명히 이 사람이라면 내 곁에 둘 수 있겠지 라는 신호가 켜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카드 이어서 가봅니다. Five of Swords 카드죠.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싸움, 그리고 어떤 조금 불편한 솔직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감정, 미래를 함께 할 수 있을까? 라는 감정, 결코 단순하진 않다. 이 세 번째 카드에서 잘 드러나죠. 어떤 내면의 갈등, 그리고 감정 표현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와의 싸움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은 내담자님께 감정을 느끼고는 있으나 그것을 표현하게 되는 순간 본인이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남자는 내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 내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감도 느끼고 있고 어떤 두려움도 좀 느끼고 이런 상태이다. 그래서 Five of Swords 카드는 때때로 이기적인 선택 내지는 마음에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자기 방어를 하는 것, 그리고 거리를 두는 행동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 내담자님에게 친절하고 다정하면서도 어느 순간 선을 긋거나 내지는 좀 모른 척을 한다거나 좀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일부러 차가운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내담자님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주고 상처받고 싶지 않아 하는 어떤 그 사람 내면에 좀 기재되어 있는 본능적인 방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남자는 지금 그 어떤 자기 방어의 틀, 그 안에서 본인의 감정을 점점 감추고 있는 것 같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은 우리 내담자님을 본인 가까이에 두고 싶어 하면서도 그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아 한다. 참 쉽지 않은데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도대체 사랑은 뭘까? 사랑이란 감정은 뭘까? 생각해보면 사랑이 성공했을 때의 기쁨보다 사랑이 만약에 실패했을 때 그 실패로부터 오는 두려움, 그리고 어떤 좀 수치스러움, 이런 게 앞선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담자님께서는 때로 아니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겠는데, 그 혼란스러움은 정말 이 사람과 가깝다고 느꼈다가도 갑자기 또 멀어진 것 같고
얘가 나를 배척하는 것 같고 이런 것에서 비롯되었겠죠. 하지만 우리 내담자님도 너무 혼란스러울 것이 없는 게 그것은 지금 그 사람, 그 남자의 마음 안에서만 일어나는 본인 감정과의 자기 싸움 때문인 것이지 우리 내담자님을 정말 배척하고 싶다. 정말 이젠 떨어져라. 뭐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이런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해서 세 장의 카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죠. 뭘까요? 이 세 장은 정말 하나의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인데 균형을 재고 가능성을 상상하고 그리고 결국엔 두려움이 앞선다. 이 남자는 지금 우리 내담자님에게 감정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단순한 끌림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미래로, 좋은 관계로 표현하자면 결혼까지 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깊고 현실적인 감정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은 그 감정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본인의 행동으로서는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좀 선을 긋는 듯한 우리 내담자님과 선을 긋고 거리를 유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정말 말없는 배려, 너무나도 조심스러워하는 이 사람의 태도, 혹은 너무나도 모호해서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의미가 뭔가를 파악할 수조차 없는 말투까지 이 모든 것은 내담자님을 역설적입니다만 읽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의 불안한 마음이 좀 투영된 모습이다. 그래서 그 남자는 지금 우리 내담자님 안에서 우리 내담자님과 미래를 함께 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 미래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래서 한 발 물러난 채 마음속으로만 본인 생각으로만 내담자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내담자님이 느끼는 그 남자의 어떤 모호한 태도는 사실 감정을 숨기기 위한 뭐랄까요, 좀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싶어서 좀 회피하고 싶어하는, 오히려 너무 많이 깊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거기서 오는 내가 받을 상처를 좀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남자는 지금 마음속으로 아주 구체적인 감정을 키우고 있겠다. 하지만 그 감정은 겉으로는 정말 아무 말 없이 고요할 뿐이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담긴 진심, 오늘의 리딩이 조금이나마 좀 밝혀주었기를 바라면서 이번 리딩은 좀 여기서 마무리해볼까 하고요. 우리 내담자님 정말 마음속에 고민도 많고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을 어느 정도 참조하셔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더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은 제가 개인 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찾아주시고 또 함께 얘기 나누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정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바로 카드 먼저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자, 카드 3장 우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의 감정이란 것은 정말 말처럼 단순하지가 않다. 특히 이성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정말 표현이 아니라 침묵을 좀 많이 느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리딩 주인공인 그 상대, 그 남자는 뭐랄까 좀 이성이 우선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겉으로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척, 혹은 굳이 특별한 말을 하지 않는 척하지만 그 이면에는 본인조차 쉽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아주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이 숨어들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 3장의 카드, 이 조합은 사랑보다는 판단, 이성이 앞선 판단, 감정보다는 원칙에 가까운 흐름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남자의 솔직한 감정이 조금 더
절절하게 묻어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하나씩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카드부터 가봅니다. 퀸 오브 소즈 카드입니다. 차가운 듯한데 따뜻한 시선,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경계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 카드가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는 냉정하고 이성적이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내담자님을 바라볼 때 보이는 모습은 정말 정확히 좀 이렇지 않을까? 어떠냐면 그 사람은 감정을 쉽게 보여주려 하지 않고 우리 내담자님에게 거의 무슨 뭐 거리를 두는 듯한 어떤 말투나 눈빛을 좀 유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 안을 좀 조심스럽게 들여다본다면 그 남자는 본인의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 스스로가 약해질까봐 좀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속마음이 좀 있겠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 내담자님에게 관심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지 모른다. 혹은 본인 스스로 어떤 뭐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그런 방법은 좀 알고 있을지 몰라도 그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결과가 본인 스스로 세운 원칙이나 본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까봐 좀 망설이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감정을 주고받는 관계에 대한 기대, 하지만 그와 동시에 본인은 상처받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어떤 방어심, 이런 것이 공존하고 있겠다. 그래서 퀸 오브 소즈, 카드 이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소드, 칼을 들고 있지만 그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의 눈빛에는 슬픔이 묻어 있다. 그것은 이 사람의 태도와도 닮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내담자님을 향한 시선은 분명히 진심을 담고는 있지만 그 진심을 내보이기보다는 겉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숨기고 관찰하는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내담자님께서 느낄 거리감은 절제된 어떤 애정, 정말 차갑게 판단된 애정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남자는 지금 단지 우리 내담자님에게 어떤 감정을 주기 전에 그것이 정말 지켜낼 수 있는 감정인가, 내가 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감정인가를 확신을 먼저 해야겠다, 이런 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카드가 봅니다. 투 오브 소드 카드인데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남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머리로 생각하는 것의 어떤 차이,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에서 좀 따오자면 머리와 가슴이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남자는 우리 내담자님을 향한 감정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다. 왜 그럴까? 이렇게 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왜 이렇게 뭐 그런 선택하고 또 결정할 때는 막상 이렇게 힘들어하나? 도대체 왜 그럴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쉽게 결정하는 타입은 아니겠다. 단순히 좋아해, 나 너한테 좀 끌리는 것 같아 라는 감정보다 그 감정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는가, 과연 내가 이 감정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좀 앞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관계, 지금의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까지 고민을 하고 있긴 하다. 즉, 그 사람은 감정을 어떤 순간순간이 아니라 하나의 결과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투 오브 소드는 그 사람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떤 대화를 보여주고 있다. 내가 지금 고백해도 괜찮을까? 이 관계가 시작된다면 나는 이 감정을 정말 끝까지 지켜내고 앞으로도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앞에 정작 대답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멈춤이 우리 내담자님께는 정말 무관심처럼 다가올 수도 있겠다. 그런 그 실상은 그 사람이 지금 느끼는 본인의 감정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스럽고 조금
천천히 다가가고 있는 중이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선택에 신중한 것이 아니라 감정이 깊어질까봐 좀 무섭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 이어서 가봅니다. 히어로판트 카드인데요. 감정을 가둔 원칙, 그리고 그 틀 안에서만 사랑하려는 사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카드가 본래 의미하는 바는 어떤 전통과 원칙, 그리고 사회적 규범을 의미합니다. 감정조차도, 본인이 느끼는 감정조차도 본인이 설립한, 본인이 세운 그 기준 안에서만 허용하려는 성향을 보여주죠. 뼛속까지 T, MBTI T가 아닐까, T의 성향을 띠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그 사람은 우리 내담자님을 좋아하면서도 그 감정을 도무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본인의 틀 안에서만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 관계가 짊어져야 할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좋아해 라는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행동과 책임을 포함하는, 정말 말하자면 정말 무거운 무게감 있는 어떤 선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도 말을 꺼내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 말 한마디가 정말 무겁고 책임감을 내포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좋아한다는 말은 본인의 당연히 진심이 기반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맞는 말을 하고 있겠다, 옳은 생각을 하고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 남자는 자신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본인이 하는 일, 아니면 본인의 신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혹은 과거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지금의 감정을 억누르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자, 그래서 그 남자는 지금 표현보다는 자기 절제와 본인의 어떤 기준,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내담자님을 향해 느끼는 감정은 가볍지는 않다. 오히려 정말 진지하고 묵직하다. 하지만 그 진지함 때문에 지금은 그저 생각하는 사람으로만 남아있는 것이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세 장의 카드는 모두 절제, 고민, 그리고 원칙을 키워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우리 내담자님을 좋아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너무 많은 생각이 얽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첫 번째 카드로부터는 감정 대신 본인의 이성을 앞세우는 태도, 그리고 두 번째 카드에 이어서 결정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의 어떤 정지 상태, 그리고 세 번째 카드, 스스로 만든 규칙 속에서 감정을 가둔 모습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우리 내담자님이 좋지만 표현은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내담자님을 바라보면서 웃고는 있지만 동시에 그래도 이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그 내면의 복잡한 구조를 뚫지 않는 한 이 사람은 쉽게 마음을 꺼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남자가 이러한 복잡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만큼 우리 내담자님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겠다. 만약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었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감정 표현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우리 내담자님께서 느낀 차가움, 조심스러움 내지는 거리감, 이런 것은 모두 그 사람 어떤 나름의 방식으로서 내담자님을 향한 진심을 지키고 있는 중,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을 아낀다는 것은 진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진심이 너무 무거워서 쉽게 꺼낼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 오늘의 카드들이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리딩이 좀 답답해 하시던 내담자님 마음에
조금의 사이다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리딩 마쳐볼까 합니다. 개인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더 말씀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찾아주시고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